민서는 서울에서 바쁜 삶을 사는 25세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었다. 회사에서의 압박, 가족의 기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부담감. 그는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여전히 무거운 금기였다. 그러던 중, 민서는 우연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이든을 만났다. 제이든은 27세의 한국계 캐나다인 사진작가로 자유로운 영혼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캐나다에서 자랐지만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에 돌아와 강원도의 자연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민서는 제이든의 제안으로 강원도 설악산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민서, 너도 숨 좀 쉬어야 해. 산에서 별을 보면 모든 고민이 사라질 거야. 제이든의 말에 민서는 설렜다. 그는 제이든의 낙천적인 태도와 진심 어린 말투에 끌렸다. 제이든은 민서가 숨겨왔던 감정을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여행 첫날, 두 사람은 설악산의 등산로 입구에서 만났다. 민서는 제이든의 실제 모습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다.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생기 넘치는 얼굴.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왔어. 민서. 제이든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민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제이든은 그를 끌어안았다. 이제 우리 모험 시작이야. 그 순간 민서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그는 이 여행이 단순한 등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꼈다. 첫날은 완벽했다. 그들은 설악산의 울창한 숲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제이든은 카메라로 민서의 모습을 찍었다. 넌 진짜 자연 속에서 더 빛나. 제이든이 웃으며 말했다. 민서는 얼굴이 붉어졌다. 제이든의 카메라 렌즈는 그의 숨겨진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둘째 날, 날씨가 급변했다. 아침부터 하늘이 흐려지더니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졌다. 두 사람은 급히 텐트를 치려 했지만 강풍에 텐트가 찢어지고 말았다. 젠장. 이게 뭐야? 민서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침착해. 민서. 우리 길 찾을 수 있어. 제이든은 침착하려 했지만 그의 눈에도 두려움이 스쳤다. 지도는 젖어서 읽을 수 없었고 나침반은 고장났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있던 등산로가 폭우로 무너지면서 길을 잃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비를 피해 거대한 소나무 아래로 몸을 숨겼다. 민서는 젖은 옷을 입은 채 몸을 떨며 제이든을 바라보았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이런 여행에 익숙하지 않은데. 제이든은 그의 손을 잡았다. 너 잘못이 아니야. 우린 같이 헤쳐나갈 거야.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민서에게는 따뜻한 위로로 다가왔다. 그날 밤, 폭우가 잦아들자 그들은 근처 동굴로 피신했다. 동굴 안은 축축했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제이든은 가방에서 꺼낸 비상용 랜턴을 켜고 민서의 얼굴을 비췄다.
괜찮아.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그때 동굴벽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벽에는 누군가 새긴 듯한 이상한 기호들이 있었다. 제이든. 이거 봐.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이든이 랜턴을 비추자 기호들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것은 오래된 한글과 알 수 없는 문양이 섞인 것이었다. 이건 뭐지? 누가 이런 걸 여기다 새겼을까? 제이든의 목소리에도 호기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동굴 깊은 곳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민서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누가? 우리 말고 여기 있는 거야. 제이든은 민서를 자신의 뒤로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침착해. 내가 지킬게. 그러나 발소리는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 여기 왜 온 거지? 민서와 제이든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의 로맨틱한 여행은 이제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민서의 손은 제이든의 손을 더욱 세게 쥐었다. 누구세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동굴벽에 메아리쳤다. 제이든은 랜턴을 높이 들며 앞으로 한 발짝 나섰다. 우릴 해칠 생각이라면? 그냥 가세요. 우린 길 잃은 등산객일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민서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침묵이 흐른 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다. 얼굴은 깊게 주름진 데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낡은 등산복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지친 기색이 묻어났다. 나는 너희를 해치지 않아. 그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이 숲은 위험해. 특히 이 동굴은? 민서는 그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위험하다냐? 그냥 비를 피해 들어온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 동굴은 그냥 동굴이 아니야. 이 기호들, 그는 벽에 새겨진 문양을 가리켰다. 이건 오래된 비밀을 숨기고 있어. 너희가 여기 온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제이든이 눈썹을 치켜 세웠다. 비밀. 그게 무슨 소리죠? 당신은 누군데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을 강철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설악산에서 20년 넘게 가이드를 해온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한 가이드 이상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했다. 이 숲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어. 이 동굴은 사람들을 삼켜버린다고 알려져 있지. 민서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사람들을 삼킨다고요? 그게 무슨... 강철은 말을 끊고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너희.
이 숲에서 이상한 거 본 적 있나? 사람 그림자 같은 거. 아니면 소리. 민서와 제이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실 그들은 폭우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멀리서 이상한 그림자를 본 것 같았다. 하지만 비 때문에 착각한 것이라 생각하고 무시했었다. 그냥 착각이었을 거예요. 제이든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강철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착각이 아니야. 이 숲은 살아있어. 그리고 이 동굴은 그 심장부지. 너희가 여기서 나가고 싶다면? 나를 따라와. 믿음과 의심. 민서와 제이드는 강철을 따라 동굴 깊숙이 들어갔다. 민서는 제이든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손은 이제 따뜻했고 민서에게 유일한 안정감이었다. 제이든, 우리 이 사람 믿어도 되는 거야. 민서가 속삭였다. 제이든은 어깨를 으쓱했다. 지금은 선택지가 없잖아. 하지만 눈 크게 뜨고 있어. 뭔가 이상하면 바로 도망칠 준비해. 강철은 그들을 동굴의 좁은 통로로 이끌었다. 랜턴 불빛 아래. 벽에는 더 많은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다. 일부는 한글로 쓰인 이름처럼 보였고, 다른 일부는 알 수 없는 언어였다. 민서는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이 기호들이 정말 단순한 낙서일까? 아니면 강철이 말한 비밀과 관련이 있는 걸까? 통로 끝에 다다르자 작은 공간이 나왔다. 그곳에는 오래된 캠핑 장비와 낡은 일지 같은 책이 놓여 있었다. 강철은 일지를 집어들며 말했다. 이건 내가 10년 전 이 동굴에서 찾은 거야. 누군가 여기에 남긴 기록이지. 민서가 일지를 받아 펼쳐보았다. 거친 종이에는 떨리는 글씨로 쓰인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었다. 이 숲은 저주받았다. 그들은 나를 찾으러 온다. 도망쳐라. 민서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예요? 강철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동굴은 단순한 피신처가 아니야. 여긴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사라진 곳이야. 그리고 그 기호들은 그들을 기억하는 흔적이지. 제이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귀신 쫓는 모험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나 강철의 표정은 진지했다. 웃을 일이 아니야. 너희가 이 동굴에 들어온 순간 너희도 그들의 레이더에 잡혔어. 그날 밤 동굴 안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민서와 제이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철은 멀리 떨어진 구석에서 잠을 잤고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붙어 앉았다. 민서는 제이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제이든, 나 무서워. 제이든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도 무섭지만. 민서, 너만 있으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미스터리든 우린 같이 풀 거야. 민서는 제이든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지만 제이든과 함께 있는 이 순간만큼은 솔직해지고 싶었다. 제이든, 나 너 좋아해.
제이드는 놀란 듯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나도, 민서. 나도 너 좋아해. 그는 민서의 손을 잡고 가볍게 키스했다. 그들의 첫 키스는 동굴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따뜻한 불꽃처럼 타올랐다. 하지만 그 순간, 동굴 깊은 곳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민서와 제이드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어둠을 응시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 동굴은 그들을 쉽게 놓아줄 것 같지 않았다. 발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민서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제이드는 그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강철 씨, 깨세요. 제이든이 소리쳤다. 강철은 잠에서 깨어 랜턴을 들고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조용히 해. 소리가 그들을 자극할 수 있어. 그들.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그들이 누구예요? 강철은 대답 대신 랜턴을 동굴 깊은 곳으로 비췄다. 불빛은 어둠을 뚫고 좁은 통로를 밝혔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발소리는 갑자기 멈췄고 정적만이 동굴을 감쌌다. 착각이었나 제이든이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다. 강철은 고개를 저었다. 착각이 아니야.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 그는 일지를 다시 펼치며 말했다. 이 일지에 따르면 이 동굴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끌어들여 사라지게 했어. 전설에 따르면 이 숲은 저주받은 영혼들의 안식처야.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철을 바라보았다. 저주. 영혼. 그게 정말이에요. 우린 그냥 길 잃은 거라고요. 강철은 침착하게 말했다. 너희가 믿든 안 믿든 이 동굴은 안전하지 않아. 내가 아는 길로 나가야 해.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길은 위험해. 제이든이 단호하게 말했다. 위험하든 말든 여기서 죽을 순 없어요.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강철은 그들을 이끌고 동굴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통로는 점점 좁아졌고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다. 민서는 제이든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손은 민서에게 유일한 안정감이었다. 통로를 따라가던 중 그들은 또 다른 기호가 새겨진 벽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기호 옆에 오래된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에는 젊은 남녀가 미소 짓고 있었다. 그들의 옷차림은 1970년대 스타일이었다. 민서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 사람들 누구지? 강철은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이 동굴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야. 이 숲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등산객, 탐험가, 심지어 지역 주민까지. 제이든이 물었다. 그럼 왜 아무도 이 동굴을 조사하지 않은 거죠? 경찰이나 구조대는? 강철은 씁쓸하게 웃었다. 조사했지. 하지만 아무도 살아서 나오지 못했어.
이 동굴은 사람들을 삼켜버려. 민서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제이든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이든, 우리 정말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제이든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린 나갈 거야. 민서. 약속해.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날 밤, 그들은 동굴 안에서 작은 불을 피우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강철은 멀리 떨어져 일지를 읽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민서와 제이든은 서로 가까이 앉아 있었다. 민서는 제이든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제이든, 내가 말 안 했지만 나 이런 감정 처음이야. 너랑 같이 있으면 내가 진짜 나인 것 같아. 제이든은 미소를 지으며 민서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민서. 나도 마찬가지야. 캐나다에서 자라면서 난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 근데 너 만난 순간 그 빈자리가 채워진 기분이야. 그들의 대화는 동굴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철이 갑자기 일어섰다. 쉿. 들었나? 민서와 제이든은 숨을 죽였다. 멀리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빠르고 더 가까웠다. 강철은 랜턴을 끄며 속삭였다. 움직이지 마. 그들이 우리를 찾고 있어. 민서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는 제이든의 손을 꽉 쥐며 생각했다. 우리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이 사랑도 끝나는 걸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민서는 제이든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몸을 웅크렸다. 강철은 손짓으로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갑자기 동굴 벽에서 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민서는 깜짝 놀라 제이든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제이든은 그를 단단히 안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민서. 내가 여기 있어. 강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움직여. 지금이야. 그는 랜턴을 다시 켜고 빠르게 통로를 향해 걸어갔다. 민서와 제이든은 그를 따라갔다. 발소리는 그들의 뒤를 쫓는 듯했다. 통로는 점점 더 좁아졌고 결국 그들은 몸을 구부려 기어야 했다. 민서의 무릎은 돌바닥에 긁혀 피가 났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강철 씨,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민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출구로 가는 길이야. 강철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들. 제이든이 날카롭게 물었다. 도대체 그들이 뭐예요? 귀신. 사람. 아니면 당신의 망상. 강철은 걸음을 멈추고 제이든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도 좋아. 하지만 내가 이 동굴에서 20년을 보냈고 살아남았다는 걸 잊지 마. 숨겨진 진실. 그들은 마침내 넓은 공간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제단 같은 구조물이 있었다.
제단 위에는 촛불과 낡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민서는 그 물건들 사이에서 반짝이는 목걸이를 발견했다. 그는 목걸이를 집어 들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잃어버렸다고 했던 목걸이와 똑같았다. 어떻게? 이게 여기 있는 거지.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철이 다가와 목걸이를 보았다. 이 동굴은 사람들의 물건을 모아 그들의 기억, 그들의 삶 다 여기에 갇혀 있어. 제이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이 동굴이 정말로 사람들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강철은 제단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제단은 오래전 이곳에서 행해진 의식의 흔적이야. 이 숲에 살던 사람들은 이 동굴을 신성한 곳으로 여겼어. 하지만 그들은 뭔가를 잘못했어.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 민서는 목걸이를 쥔 채 제이든을 바라보았다. 제이든. 나 무서워. 이게 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제이든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 우린 진실을 찾아야 해. 이 동굴이 우릴 삼키기 전에. 사랑의 시험. 그날 밤. 그들은 제단 옆에서 잠을 청했다. 강철은 불침번을 서겠다며 멀리 떨어져 있었다. 민서와 제이든은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민서는 제이든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제이든. 만약 우리가 여기서 못 나가면? 너랑 같이 있었던 이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야. 제이든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서. 우린 나갈 거야. 그리고 나갈 때, 난 너한테 제대로 고백할 거야. 약속해. 그들의 대화는 동굴의 어둠을 뚫고 따뜻한 빛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순간, 제단 위의 촛불이 갑자기 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서와 제이드는 서로를 꽉 끌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강해졌지만 동굴의 미스터리는 그들을 더욱 깊이 끌어당기고 있었다. 웃음소리는 동굴 전체를 울렸다. 민서는 제이든의 품에 파묻힌 채 몸을 떨었다. 강철이 급히 다가와 랜턴을 높이 들었다. 조용히. 움직이지 마.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러나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바람이 동굴 벽을 스치며 내는 소리 같았다. 제이드는 민서를 단단히 안으며 말했다. 민서. 겁내지 마. 우린 이겨낼 거야. 강철은 제단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그들의 목소리야. 그는 일지를 펼치며 말했다. 이 일지에 따르면 이 동굴에는 문이 있어. 그 문을 찾으면 나갈 수 있어. 하지만 그 문을 여는 대가가 크지.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가. 그게 뭔데요? 강철은 무거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너희의 가장 소중한 것. 이 동굴은 너희의 마음을 시험해. 제이드는 코웃음을 쳤다. 그럼 이 동굴이 우리 사랑을 뺏으려 한다는 거예요. 터무니없어. 하지만 강철은 진지했다.
터무니없다고 생각해도 이 동굴은 진짜야. 내가 여기서 20년을 보내며 본 것들이야. 문으로의 여정. 강철은 그들을 이끌고 제단 뒤에 숨겨진 좁은 통로로 들어갔다. 통로는 점점 더 깊어졌고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민서는 제이든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손은 이제 민서의 생명줄 같았다. 통로 끝에 다다르자 거대한 성문이 나타났다. 문에는 복잡한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고 중앙에는 2개의 손 모양 홈이 있었다. 강철이 말했다. 이 문을 열려면 2 사람이 동시에 손을 올려야 해. 하지만 그 대가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민서와 제이든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제이든의 눈에서 단호함을 보았다. 제이든, 너랑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제이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해보자. 그들은 동시에 손을 문에 올렸다. 순간 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민서는 눈을 감았고 그의 머릿속에 이상한 장면들이 스쳐갔다. 어린 시절 가족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던 순간들, 그리고 제이든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갑자기 그의 손이 뜨거워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뗐다. 제이든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뭐야? 제이든이 소리쳤다. 강철은 침착하게 말했다. 이 문은 너희의 진심을 시험해. 너희가 서로를 얼마나 믿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사랑의 대가. 민서는 제이든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이든,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이 문이 우리 사랑을 뺏는다 해도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제이든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 나도 마찬가지야. 이 동굴이 뭐든 우린 같이 나갈 거야. 그들은 다시 손을 문에 올렸다. 이번에는 빛이 더 강렬했고 민서의 머릿속에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다. 제이든과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걷는 모습. 서로의 손을 잡고 웃는 모습. 그는 그 장면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하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철이 말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야. 준비됐나? 민서와 제이든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동굴의 마지막 비밀과 맞서야 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덮쳤다. 민서와 제이든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강철은 그들의 뒤를 따르며 말했다. 조심해. 이곳은 동굴의 심장이야. 그들이 들어간 공간은 넓고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공기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벽에는 더 많은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고 중앙에는 빛나는 돌이 놓여 있었다. 그 돌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맥동하고 있었다.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뭐예요? 강철은 돌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이 동굴의 핵심이야. 이 돌이 이곳을 지배하고 있어.
그리고 이 돌이 너희를 시험할 거야. 제이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돌이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이게 무슨 판타지 영화예요? 그러나 강철의 표정은 진지했다. 너희가 이 돌에 손을 대면? 이 동굴은 너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나갈 수 있어. 민서는 제이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섞여 있었다. 제이든, 우리 할 수 있을까? 제이든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 우린 지금까지 버텼잖아. 이 마지막도 같이 이겨낼 거야. 민서와 제이든은 동시에 돌에 손을 댔다.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 환영이 떠올랐다. 민서는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비난하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너 같은 놈은 우리 집안 망신이야. 민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울던 순간을 다시 겪었다. 제이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캐나다에서 겪었던 차별과 외로움을 다시 마주했다. 넌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방인이야. 나는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울렸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제이든의 손을 놓지 않았다. 제이든, 이건 진짜가 아니야. 우린 이겨낼 수 있어. 제이든은 그의 손을 더 세게 쥐며 말했다. 민서, 너만 있으면 난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의 목소리는 환영을 뚫고 서로에게 닿았다. 돌의 빛이 점점 약해졌고 동굴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철이 소리쳤다. 계속해. 너희가 이기고 있어. 돌의 빛이 완전히 사라지자 동굴벽에 새로운 문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문 옆에는 또 다른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 강철이 말했다. 이 문을 열면 너희는 나갈 수 있어. 하지만 이 동굴은 너희의 일부를 가져갈 거야.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의 일부. 그게 뭐예요? 강철은 무겁게 말했다. 너희의 기억. 아니면 너희의 사랑. 이 동굴은 항상 대가를 요구해. 제이든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의 사랑을 뺏길 순 없어. 민서. 우린 이 문을 열어야 해. 민서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이든. 난 너랑 같이라면 뭐든 괜찮아. 그들은 문을 열었다. 빛이 그들을 감쌌고 동굴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강철이 소리쳤다. 끼어. 빛 속에서 민서와 제이든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동굴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들의 귀를 울렸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었다. 강철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계속 가. 출구가 가까워. 그들은 빛을 향해 달렸다. 마침내 그들은 동굴 밖으로 나왔다. 비는 그쳤고 설악산의 숲은 고요했다. 민서와 제이든은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우린 해냈어. 민서가 속삭였다. 제이든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민서.
너랑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러나 강철은 그들의 뒤에 서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너희. 괜찮은 거지? 민서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다. 이상하게도 동굴 안에서의 일부 장면들이 흐릿했다. 그는 제이든을 바라보며 물었다. 제이든. 너 기억 다 괜찮아? 제이든은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민서. 중요한 건 다 기억해. 너랑 같이 있었던 순간들. 그들은 마을로 돌아왔다. 강철은 그들과 작별하며 말했다. 너희는 운이 좋았어. 이 동굴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아. 민서가 물었다. 강철 씨. 당신은 왜 계속 이 동굴로 돌아오는 거예요? 강철은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대가를 치렀지. 하지만 누군가는 이 비밀을 지켜야 해.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숲으로 사라졌다. 민서와 제이든은 서울로 돌아왔다. 그들의 삶은 변했다. 민서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는 가족에게 제이든을 소개했고, 비록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그의 어머니는 그를 받아들였다. 제이든은 민서와 함께 서울에 정착했다. 그는 자신의 사진 전시회에서 민서와 함께했던 설악산의 사진을 전시했다. 그 사진들에는 그들의 사랑과 생존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서와 제이든은 한강변에서 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민서는 제이든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제이든. 그 동굴에서 우리가 잃은 게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너랑 같이 있는 지금, 난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 같아. 제이든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민서. 우린 동굴을 이겼어. 그리고 우리 사랑도 이겼어. 그들의 키스는 한강의 물결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설악산의 미스터리는 그들의 삶의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들은 서로를 통해 빛을 찾았다. 그들의 로맨틱한 여행은 생존 싸움으로 변했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